약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학생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저 100점 못 받아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번 화는 의사만을 목표로 하시는 부모님을 둔 학생이 출연했습니다. 전과목 A를 받지만 의대 가기에는 성적이 모자라다고, 성적이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재다능한 학생이 공부도 잘해서 의대를 목표로 하고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근처라도 간다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엄격하고 원칙주의자로 보이는 아버지로 인해 부담감과 압박감을 많이 받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1% 사람이 세상을 만든다. 나머지는 들러리다.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다. 의대를 가야 한다라고 하시고 학생도 의대가 목표라고 하는데 진심일까 싶더군요. 장남이 좋은 결과를 내야 동생들도 따라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믿으시고 내 형제가 모두 의사가 되어 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 말하시고 제가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가족들 사이도 화목해 보이고 진로도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학생이 약대도 괜찮다고 살짝 말을 꺼냈다가도 아버님의 반응에 금방 말을 흐리는 모습은 안쓰러웠습니다. 상위권 학생답게 조정식 정승재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암기하거나 수학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며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과 1대1 토론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학생이 왜 학교와 학원 수업 외에 순공 시간이 거의 없었을까요? 순공 시간이 없는데도 1.4등급 정도 나오면 굉장하다는 생각과 함께 순공 시간만 늘려주면 1등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 학생도 그랬을까요? 영어 시험에서 풀이 요령을 부려서 틀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조정식 선생님께 듣기도 했거든요. 영어 예문을 통해 단어를 외우고 문제를 예상해보고 오답 패턴을 파악하고 수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한다며 오답 일기를 권하시는 등 좋은 팁을 두 선생님들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선생님 지도 아래 목표인 100점에서 아깝게 94점으로 13점 정도 성적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틀린 문제도 조정식 선생님이 시험 준비를 시켜주시며 다뤘던 문제였다고 너무 아까워 하시더라고요. 학생이 부담은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부족한 공부법만 보완하고 순공 시간을 늘리면 도전 학생의 성적은 의대를 갈 수 있을 만큼 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목표와 선생님들이 찍어주는 공부법에 이끌려가는 의사 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세경 선생님이 이렇게 사연만 보내주셨네요. 여러분들 혹시 티처스 7화 보셨어요? 방송되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뭐 이런 사연도 있네, 이런 이야기도 있어 하고 조금 신선하게 아니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좀 그런 내용 같거든요. 1등급 좀 중반대 나오는 학생인데 의대를 가고 싶은데 극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 방송을 보면서 다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 약대 가고 싶대는데 약대 가게 두지, 약대만 가도 좋은 거 아니야? 내 아들 저 정도만 해줘도 진짜 고맙겠다. 나는 업어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 그런 부모님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 중에도 야, 쟤네 부모님 너무한다. 나도 저만큼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부모님들은 저렇게 두면은 극상위권 의대 못 가. 저렇게 해갖고는 안 돼. 저거는 이제 누구 붙여서 딱 코디네이터 붙이던지 아니면 의대 입시반에 넣어서 누군가 관리해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관리해서 가야지 가는 게 의대지. 저렇게 혼자 둬갖고는
저 의대 못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이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은 게 정말일까? 그 생각부터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이 의대를 정말 가고 싶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하고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고, 친구들하고 있으면서는 그냥 자기는 1.4등급 나오니까 학교에서 약대는 갈 수 있는 성적이니까 그냥 약대 가면 괜찮지 않을까,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친구한테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학생이 더 이상 어떻게 말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의대를 가야 하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이 그렇다고 의대가 가기 싫은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의대를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학생이 의대를 가는 거를 싫어하거나, 또는 백세경 선생님이 사연에 써주신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의 목표와 또 선생님이 찍어주는 그런 공부법에 끌려가서 의사 만들기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억지로 의대를 가기 위해서 푸시를 받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학생도 의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하냐고요? 한번 그럼 이 학생이 지금까지 쭉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수 있지, 그 마음을 좀 추론을 해보면서 지금 이 학생의 또 공부하는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뀌어야지 이 학생이 의대를 갈 수 있는 그 극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 학생이 그동안 공부를 쭉 어떻게 해왔을지 그거를 좀 알려면은 이 학생이 어떤 성격의 아이인지를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지금 현재는 WPI 성격 프로파일로는 리얼리스트 성향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리얼리스트는 어떤 성격인가 하면은 아주 성실한 조직 안에 있는 회사원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성실하고 자기가 속한 조직에 충실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다 좋게 잘 지내고 상황에 맞춰서 지내고, 그러면서 뭔가 남 안 하는 짓은 하지 않고 규율과 규칙을 잘 따르고 정답을 찾고 뭐 이런 마음이에요. 이 학생은 공부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좀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은 리얼리스트보다는 로맨티스트 성향의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점점 자라면서 이제 리얼리스트 성향이 더 이렇게 올라간 그런 학생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로맨티스트 성향인 건 어떤 데서 보이는가 하면요, 이 학생이 딱 나와서 기타를 막 이렇게 쳤잖아요. 그랬더니 그 조정식 선생님이 단큐에 말씀하죠. 야, 제 교회 오빠 필 난다. 근데 조정식 선생님이 약간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이게 딱 교회 오빠 프로파일인 거예요. 얘 성격이 그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으면서 약간 트러스트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거는 책임감 있게 꿋꿋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 안에 이제 걱정과 불안도 있죠. 그리고 항상 망설임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이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 내가 할 거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학생 아버지가 유치원 때 사직연산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뺄셈을 어려워하니까 아버지가 야, 네 친구들도 다 해, 이렇게 얘기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 그런데도 이 학생은 그거를 싫다고 그러지 않고 묵묵히 따라 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 학생에게 의대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하셨겠죠. 그래서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순종적으로 잘 따라갔어요. 거부하지 않고. 그런데 이 로맨티스트 학생들이 순해요. 좀 예민하고 날카로운 면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적으로 잘 따라가는 데도 있어서, 그리고 부모님이 그거를 막 때리면서 야단치면서 강요하는 게 아니고 아버님이 되게 자식들을 이렇게 길을 살리면서 잘 키우시잖아요. 집에서 규율을 잘 잡아가시면서도 애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그 전에 한번 3화에 나왔던 그 아버지처럼 윽박지르고 야단치는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부감을 갖지 않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 집은 규율을 따라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 공부를 다 따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갔더니 자기는 이제 뭐 막 구구단도 그럼 먼저 외웠겠죠. 나눗셈도 미리 했죠. 분수도 미리 했을 거예요. 이제 도형도 미리 했겠죠. 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한에서는 다 미리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순순히 따라가면서 아빠만 믿고 따르면 나는 의대에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학생은 벌써 어떤 정답이 정해진 거예요. 인생에서. 의대 가기. 그게 자기 인생의 정답으로 정해졌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쭉 공부를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되지? 뭐가 되면 좋지? 이런 거를 탐색해 볼 기회는 별로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나는 의사가 돼야 되고 의대 가는 게 제일 좋고 1% 안에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성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드디어 중학생이 됐죠. 그럼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뭐가 있어요? 시험. 그 시험에서 이 학생이 전교 1등을 했잖아요. 그때 이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거의 의대에 가는 이 프리패스, 그러니까 프리가 아니고요. 프리. 뭐 예정된 티켓. 의대 예정된 티켓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축제 분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봐라, 너 아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전교 1등하고 이렇게 계속 시키는 대로 해서 전교 1등하면 의대 가는 거야. 그런 말씀 하셨겠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전교 1등을 해주면 네 동생들도 다 너 따라서 전교 1등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이제 요즘 흔히 쓰지도 않는 장자의 몫이라는 그 책임감을 이렇게 껴안게 되는 이제 그런 또 사태가 벌어졌겠죠.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난리가 나고 다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자녀 교육하더니 세상에 아들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하고 주변에서들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목 빳빳하게 힘주시고 이봐라 내가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제 아들 내 키워서 병원 빌딩 만들어서 거기에 한 놈은 뭐 외과 시키고 뭐 한 놈은 뭐 시키고 할 거다. 막 아버님 기세 짱짱하셨을 거고요. 이 아들도 내가 이렇게만 따라가면 의사가 되는구나 생각하고 중학교 때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한 게 어떻게 공부했냐? 이게 진짜 관건이거든요. 열심히 한 공부가 전교 1등을 하기 위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뭐 전교 1등을 하기 위한 공부 진짜 중요하죠. 그 전교 1등이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전교 1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교 1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거를 LSI 검사 프로파일로 얘기를 하면요. 성공 수단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학생이 조금 더 몰입 공부를 하고 그 공부 모범생 공부 그게 같이 있는 그런 공부를 했어야지 조금 더 자기 공부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성적이 잘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는 공부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지에 중점을 두고 더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도 풀어보고 저런 방식으로도 풀어보고 하면서 본인이 그 수학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내게 되게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오고 이 방법이 성적이 나오는 방법이니까 시험에서 이 방법을 맞는 걸로 해주는 거니까 하고 그것만 딱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와요? 그 티처스 방송에서 정순재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어보라고 하니까 딱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못 풀죠. 그걸 보면은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을지가 너무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볼 때도 시험에 나올 게 있고 안 나올 게 있잖아요. 그럼 안 나올 거는 깊이 파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나올 것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 전교 1등도 되고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극상위권 1.1, 1.2 이런 거 찍으려면요. 그렇게 안 나올 거 제끼고 나올 것만 공부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그 극상위권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하는 공부는 했는데 앞으로 극상위권이 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전교 1등만 하면 되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찍어서라도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실력이 아니더라도. 그러고 나서 실력이 아닌데 찍어서 맞았으면
사실 다시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공부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모범생이 높은 학생은 내가 얘를 찍어서 맞았어. 맞았지만 기분 나빠. 찍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내가 그거를 다시 완전히 파악하도록 공부를 해요. 왜 틀렸는지도 보고. 근데 얘는 찍어서 맞았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서 1등이 되면 되니까. 성적만 잘 나오면 되니까. 어떤 수단을 썼더라도. 그리고 그 찍는 것도 그 비법을 알잖아요. 벌써 그 선지가 몇 개가 벌써 나왔는지 그거 보면서 그렇게 맞춰가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성적 나오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한 거지 그 위에 극상위권으로 올라갈 준비를 못한 거예요, 중학교 동안.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순공 시간이 적으니까 순공 시간만 늘리면 되지 않냐. 그리고 어머니도 네가 엉덩이를 더 붙여야 된다. 이게 엉덩이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엉덩이 붙이고 지금 앉아 있어도요.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성적 안 올라요. 지금 이 학생이 정확히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의대 보내기 프로젝트. 우리 집 의대 보내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원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래. 그 프로젝트를 내가 수행하고 있어. 지금까지 그 프로젝트를 총지휘하는 팀장님이 시켜주는 거를 나는 다 했어. 그런데 요번에 그 프로젝트가 내가 뭐 더 안 해서 잘 진행이 안 된대.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수행하는 회사원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정확히 어디서 보이는가 하면요. 자, 모의고사 문제를 막 풀잖아요. 풀고서 채점하고 어떻게 해요? 모아놔요. 그래서 다시 볼 건가? 했더니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모았다 버린다고. 그냥 어차피 자기가 안 보기 때문에 걔를 그냥 버린다고. 그게 회사에서 자 이제 그 프로젝트 다 하고 나면은 그 자기가 한 프로젝트가 너무 소중해서 다음에 프로젝트 더 잘해야지. 그리고 막 뒤집어 보고 다시 보고 막 그러실까요? 아니면 프로젝트 끝났으면 됐다. 아유 이 일 드디어 끝냈다. 그러고 던져버릴까요? 대부분 아유 이제 됐다 끝났다. 그러고 던져버리죠. 딱 그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맡은 일을 하는 마음일까요? 이 학생은 지금 딱 그 맡은 일을 그냥 하는 회사원의 마음인 거예요. 이 의대 가는 게 가면 좋겠는데 자기도 의대를 가면 좋겠고 의사가 되면 좋겠는데 그 의대 가는 게 나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우리 집의 프로젝트고 나는 그거를 수행하는 회사원. 저는 딱 그렇게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뭘 하나 더 생각해서 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딱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안 해요. 영어 단어도 단어 찾고 또 사전을 찾아요. 그래서 발음까지 다 확인해요. 너무 훌륭해요. 그 정도 하니까 사실은 이 학생이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학생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성적 나오는 만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상을 바라니까 그거 이상을 바라는 학생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문장을 해석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조정직 선생님이 이제 그 뉘앙스라는 거에 대해서 그 하나의 단어가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지를 알려주니까 아 그래서 문장이 해석이 안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왜 해석이 안 됐는지 그거를 스스로 알아보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극상위권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은 그거를 스스로 안 해요. 몰랐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회사에서 시키지도 않는 일을 막 나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키는 데까지만 해도 아주 훌륭한 회사원이죠. 지금 딱 그 마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식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솔루션을 주잖아요. 처음에 이제 단어 외우는 것도 bring up 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 심지어는 그게 토하다라는 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알려주면서 이 학생한테 이제 단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또 GCPT AI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단어로 여러 가지 다른 문장을 생성을 해서 그걸 이제 외워요. 그렇게 하고 끝나요. 가르쳐 준 거 하나 하고 끝나요. 거기서 더 이상 뭐 나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학생한테 문제 푼 거 오답을 하자고 그랬는데 문제 푼 거 그 긴 시간 동안 풀어온 문제들에서 분명히 틀리는 패턴이 있고 자기가 자주 틀리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안 찾아봐요. 오답을 하랬더니 오답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식 선생님이 또 패턴을 찾아야 된다. 네가 틀리는 것들이 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뭐 이제 전치사에서 틀렸는지 뭐 문법 어디서 뭐에서 틀렸는지 이렇게 표를 만들고 그렇게 딱 하지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해요. 그 이상을 나서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려니까 해요. 약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학생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저 100점 못 받아올 것 같은데